자, 12월 15일 목요일 장마감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 사이에 FOMC회의가 끝난 뒤에 약간 실망 물량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 어제 기대감으로 조금 올랐던 부분을 다시 반납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사실 중하권 증시가 내려가다가 반등을 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더 하락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FOMC 실망감 플러스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만기 포지션이 너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움직인 다음에 뒷라인은 다 만기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만기 자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개인들이 310 위에다가 너무 많은 베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307.5 밑에다가 너무 많은 베팅을 해놨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들한테 수익을 주지 않으려면 310 아래에서 끝나야 되고요, 307.5 위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개인들이 310 위에 많기 때문에 310에서 가장 멀어지는 코스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위치가 될 겁니다. 개인들이 최대한 깡통이 많이 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옵션 만기거든요. 역시나 종가 307.73까지 거의 갖다 붙여놨습니다. 307.73까지 내마녀의 날같이 36912는 워낙 마감 시에 큰 힘들이 막 몰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위클리 옵션급 만기는 누군가 힘을 써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사이즈가 안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급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매주 목요일에는 시장이 약할 때는 목요일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일단 떨어져서 출발을 하면 개인들은 물타기를 합니다. 휴지가 된 옵션 가격을 사들여요. 그냥 무지성 롱을 사들입니다. 그냥 무조건 상승 베팅. 그 상승 베팅이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산 옵션 가격이 9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휴지가 돼가는 것을 싸게 물타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대박을 바라는 거야. 내가 물타기를 많이 해서 수량을 많이 확보했으니까 급등이 나오면 누군가는 그냥 옵션 포지션 분석 안 하면 야, 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죠, 이러 하겠죠. 그쵸? 시장 이따가 반등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아예 오늘 파생 포지션 분석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으면 1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런 거 많이 그렇게 많이들 보셨죠, 시장. 그냥 오늘 떨어졌으니까 이따 올라가겠죠. 이게 뭐예요?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 많이 올라가면 많이 내려가는 거. 이거 누가 못해, 그죠? 파생 포지션을 분석을 하면 오늘 사실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하는데 생각보다 더 떨어진 것 뿐이에요. 그냥 생각보다 더 떨어졌어요. 원래 개인들이 312.5부터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방어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점점 개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옵션 프리가 낮아지니까 물타기를 더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들이 롱 베팅을 해놨어요. 상승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버린 거예요. 정말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개인들 수익 보는 거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파생시장은 안되고 현물시장에서 외국인과 함께 등에 업혀가지고 저점 매수해서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을 구간을 염두에 둬서 공략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너무 방향성이 정해진 코스인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갔다. 극단적으로 가장 내려갈 수 있는 최대폭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투자가 돈을 벌었고요. 외국인들은 사실 크게 관여를 안 한 거지만 개인들을 못살게 구는데 역할을 크게 했어요. 개인들의 최대 손실을 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요? 외국인들은 오늘 그 코스피 200 만기가 정해질 때 3시 20분까지 선물을 대량 매도하다가, 그쵸? 4천억대까지 매도하다가 이제 종가가 끝나서 개인들 휴지 만들고 깡통 만들고 이제는 상관없기 때문에 다시 선물을 부지런히 사들입니다. 여기 갈색 선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다시 부지런하게 동시효과 이후에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약 90%의 물량을 회복해요. 4천억대 매도에서 400억대 매도로 바뀝니다. 외국인들의 의도는 오늘 하루 지나가도 상관없다. 어차피 사유는 FOMC로 만들면 돼. 어디 기사 써서 올리는 거 FOMC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떨어졌다, 이거면 충분하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시
밑에서 저점 공략으로 선물을 사드릴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베이시스가 오늘 1.5까지 그래도 조금 낙폭을 축소했네요. 네. 베이시스가 사실 이론 베이시스가 거의 2예요. 그렇게 비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3월물이기 때문에 배당락을 고려해서 베이시스가 좀 뒤집혀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년도 되면은 다시 돌아와요, 베이시스. 왜냐면 코스피 200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선물이 올라가서 맞춰주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오늘 장은 너무나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장이었습니다만 공략해볼 만한 것들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보유 종목이 올라온 것도 있고 올라왔다가 내려가긴 했지만 뭐 꿈틀꿈틀 된 것도 있고 분명히 시장은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언제든지 움직일 것들 돌아가면서 순환매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이오 제약들 중국발 호재에 의해서 계속 순환매하는 거 여전히 유효하고요. 오늘도 KM제약이 추억의 KM제약, 제가 KM제약은 과거에 상한가 많이 봤던 종목인데 KM제약이 보여준 상한가에서 한 두 번 제외하고는 다 상한가를 겪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KM제약은 저랑 친숙한 종목인데 한동안 외면했더니 또 이렇게 이름을 올려주네요. KM제약이. 하여튼 그러면서 중국에서 시작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 우리도 뭐 대원제약 공략도 했지만 다음번에도 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매일마다 그게 움직이진 않아요. 중간 잠시 멈칫하는 조정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공략해도 되고요. 예. 아니면 지금까지 또 핫했다가 잠시 어떤 악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옴시티일 수도 있고요. 네옴시티가 원래 일본 방문, 그러니까 빈살만이 일본 방문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 호재로 작용을 하다가 갑자기 중국과 계약 체결을 위해서 만났다라는 소식에 우리나라가 약간 악재로서 받아들였잖아요. 중국 기업들에게 어쨌든 성사건을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빠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비벼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네옴시티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서 그동안 눌렸던 있는 거에서 다시 반전 2차 파동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을 좀 넓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22년도는 12월 말까지 다 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풀렸어요. 1년 내내 하락을 했고 1년 내내가 아니라 작년 6월부터였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시장은 내리꽂았단 말이에요, 하락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뒤집혀 있고 종목들도 많이 뒤집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서 이제부터 뭘 해야 될지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종목이 올라오면 어디서 제거를 해야 될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481 이동평균선 지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대표적으로 뭐 아까 생각나는 게 포스코 스틸리온인데, 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밑에서 이격도를 벌어뜨렸잖아요. 시장 하락기에 눌렸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움직임에 거래가 실려서 올라와.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 팔아줘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다시 보자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일단 팔고 다시 보자. 예. 일단 이격도가 벌어졌던 480일가의 이격이 벌어졌던 종목들은 거래 줄었어요. 근데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그리고 기존에 돈이 붙었던 종목들은 다시 올라올 때 480에서 한번 체크하자. 저라면 완매도 합니다. 저런 구간에서는. 하지만 480 지역에 근접해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안착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새로 하는 경우나 거기서 움직이는 것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1년 6개월 빠졌으면 23년도에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환경이 될 수밖에 없고요. FOMC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더 떨어질 거다? 아니요. 충분히 그걸 선반영해서 움직인 것도 있고,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본다면 일단은 1월달을 긍정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1월이 아니라면 3월까지인데, 왜냐면 1월부터 3월까지 포지션이 양호해요. 외국인도 상방이고 금융투자도 상방입니다. 다만 개인들도 같이 상방이기 때문에 개인들을 어떻게든 떨궈내야 돼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12월처럼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가 모두 상방이었을 때 개인들이 결국에는 상방을 유지해서 떨궜던 거, 12월 포지션 때 그랬단 말이에요. 다 그동안 제 방송을 보시고 제 카톡에 있으셨으면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죠.
이 12월 달에 그랬는데 1월 달에도 그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금융투자가 모두 상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때보다는 조금 심리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끌어올려서 개인들을 떨궈내야 돼요. 조금 끌어올려서 아이고 다행이다, 조금 올라가는 거 나는 팔고 나갈란다 라는 개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앞으로 내일부터 지켜봐야 될 거고요. 내일은 미국에서 한화로 7천조 원 이상이 움직이는 내만여의 날입니다.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래서 변동성 엄청나게 클 거예요. 우리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겠지만 그것만 지나가면 사실 딱히 괴롭힐 만한 내용이 없을 겁니다. FOMC 관련된 내용은 이미 11월과 크게 큰 기조로 달라진 것은 없어요. 물론 인터뷰하기 전에 그 글귀가 자체가 실망이죠. 더 좋아질 것으로 봤는데 아니기 때문에 실망했던 거지만 결국에는 다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가는 동안에 수급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개인들 포지션만 떨궈내면 문제없이 1, 3월은 지금 1년 6개월 하락했던 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대처할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런 포지션이 뒤바뀐다면 그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시장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진도준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움직인 종목들은 뭐 매도한 거 매도하고 다시 뭐 교체한 거 교체했는데 뭐 그것들은 다시 내일 어떤 체크 포인트 올려드릴 겁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정혜원 방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이벤트 최대 할인 기간이니까 연락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 내지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